여러분의 뇌는 건강하신지요? 오늘 동영상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최종 학벌이 고졸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매가 우리 인간에게 100세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졸리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장수 집안이에요. 아버님이 97세까지 건강히 사시고 지금 91세 어머니도 지금 운동을 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드시는데, 아버님은 5년 전에 인공 와우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도 왼쪽 귀를 와우 수술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왼쪽 귀가 잘 들리냐니까 잘 들리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오른쪽 귀는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작년에 와우 수술을 안 했었으면 어머니는 목통이 오는 겁니다. 목통이 오면은 들리질 않고 대화를 할 수 없고 멍 때리다 살다 보면은 치매가 급격히 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는 40년 전에 실버타운이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그때 당시 300이니까 지금으로도 1000만원, 상위 1%만 가는 부자들만 가는 실버타운이죠. 환자들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네들이 자식의 품을 떠나 자식의 손길을 따라 자립하기 위해서 가는 상위 1% 부자들만 가는 이 실버타운이 10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너무 급격히 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보통 사람들 병원에 가려면은 버스를 탄다든가 걸어서 간다든가 택시를 타든가 노동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는 누워있으면 아프면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주고 간호원이 간호를 해주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해서 운영을 10년 후에 득단의 조치를 취한 게 1인에 한 평에 텃밭을 줬어요. 텃밭을 주니까 맨날 텃밭에 고추를 심는다든가 상추를 심는다든가 토마토를 심는가 할 때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니까 치매 환자가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멍 때리고 살다 보면은 장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갔던 대신이 왕에게 진언을 내렸어요. 전하, 왜구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데 반대파 대신들은 전하, 당치도 않습니다. 그놈들은 미개한 놈들이다. 듣도 히데요시는 아주 어리석고 미개한 놈이니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 감히 우리 대조선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간 거보다 더 잘한다고. 하지만 왕이 지혜로웠으면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던, 쳐들어오던 방비를 했으면 임진왜란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임진왜란에도 수많은 백성이 죽고 수많은 백성이 고충을 받았고 이순신같이 영웅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무조건 치매도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치매 예방은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는 3가지예요. 취미생활을 위해서 손작업을 해야 되고, 토마토를 꾸준히 먹어야 되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일거리로 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들이 자유의 품 안에서 도착해서 환호를 불렀어요. 와, 나는 자유인이다 했는데 지금의 그들의 생활은 최극빈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세터민들 이런 얘기해요. 이북에 살 때가 더 좋았대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북에서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른대요. 처음에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왜 나는 안 주나 그랬대요. 이북에서는 당에서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에 와서 자기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머리를 써야 되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괜히 극빈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미국보다도 선진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치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말동무도 하고 치매의 전쟁에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모래시계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뭉쳐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피라미드요.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상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 세대에 우리는 치매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지만은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이에요. 112.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좋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111. 그리고 세 번째가 싱가포르. 110. 자, 아시아에서 평균치 머리가 좋은 게 아시아에 나타난 이유는 간단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여름에 더위 걱정하고 겨울에 추위 걱정하고 봄에 나들이 걱정하고 여름에 해수욕 갈 더위 걱정하니 머리를 항상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다 머리가 좋은 이유는 젓가락. 이 손가락 작업은 뇌와 불가분의 관계예요. 제가 키보드를 6년 연속 하는 이유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음악의 개념이 없어요. 박자 개념도 없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저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급격히 할 수 있는 게 키보드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시아에서 머리가 좋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맨날 고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또 젓가락질을 하니까요. 그게 젓가락질이 뇌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국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한국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 일본, 북한. 사방이 적이에요. 적이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를 써야 돼요. 옛날에 유교사변 있을 때 38선에 있던 너희들은 태국기를 2개를 감추고 있었대요. 인문군이 오면 인문기를 흔들고 한국군이면 태국기를 흔들고 살기 위한 방책이죠. 우리가 일본하고 싱가포르보다 IQ가 높은 이유는 이렇게 사방이 적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 보면은 연금 250 받는다고 말이야.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나온다고 하루에 1시간 운동으로 체력 관리 다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디스크 환자, 당뇨.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려면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92세까지 차 운전했어요. 전 그거를 봤기 때문에 몸 낫는 데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66인데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금 두 실장들이 저보다 9살 어려요. 근데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었어. 날라다녔겠대. 제가 40년 전에 도로공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경기성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허구한 날 담배를 피우고 쉬는데
60대 뭐 먹은 노인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저씨, 좀 쉬어가면서 해요. 저 젊은 사람들인데 왜 그래요? 40년 전에요? 들으면 그 아저씨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같은 늙은이 쟤들처럼 저렇게 놓으면 일 안 써줘. 난 먹고 살아야 돼. 제가 그렇습니다. 저 일할 때요, 젊은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고 머리 엄청 짜네요. 저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저 써주지요. 그들하고 똑같이 일하면 사장인 오너가 누가 저 같은 노인네를 쓰겠습니까? 전 죽도록 일해요.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먹고 죽도록 운동하고, 이 세 가지는 불가함의 번칙이에요. 제가 치매가 걸리겠어요? 그리고 토마토 매일 한 개씩 먹어요. 이제 우리는 장수 100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90살 넘으면 산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추하게 늙지 않고 추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치매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횟집을 했었는데 그 조그만 냄비밥 있잖아요. 2인분. 그걸 손님들한테 접대를 해주는데 원주 기독병원 샌프란스 정신과 의사가 초대 손님으로 왔는데, 우리 단골 손님들은 들어오면서 그러잖아. 문을 쓱 냄비밥 3인분이 하고 들어와요. 그래 이제 초대 손님, 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에요. 초대 손님으로 왔는데 냄비를, 내가 뜨거운 냄비를 옮기니까 뜨겁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신과 의사한테 내 전달하기 전에 놓으면 된다 그래갖고 폭소를 자는 적이 있어요. 뇌하고 손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전 매일 키보드를 합니다. 키보드는 뇌 발전을 주죠. 뇌를 잠식시키는 역할을 중단시키죠. 지금 여러분은 뇌는 어떠십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해서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다 올 수 있는 치매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일을 한다, 운동을 한다, 친구와 잡담을 많이 한다, 토마토를 먹는다, 취미생활로 악기를, 손작업하는 악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저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최종 학벌이 고졸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간 것도 아니에요. 1차 떨어져서 2차 간 학교인데 전 그 학교가 너무나 재밌고 좋았어요. 만약에 대학교에 노는 대학교에 있었으면 전 머리 싸매고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교 평준화에 뭐 데모하고 이러는데 난 그런 거 싫어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대로 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 돼요. 대학은 다 가면 안 돼요. 수능 2등급이잖아요. 2등급 아니면은 대학 나와봤자 취업도 안 돼요. 스펙은, 대학교 졸업할 때 스펙은 언제 결정되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이 됩니다. 전 초등학교 교직으로 퇴직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적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뭐 취미 없는 자식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부모가 잘못된 거죠. 옛날에 원주에서 그 좀 농대가 농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처음에 선생이 첫 발령지예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는 한 학생이 학교 오면 자고, 뭐 방과후도 아닌데 보틀에서 하고 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 하도 답답해서. 처음 학교에 붙어갖고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첫 부임을 만났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너무 답답해갖고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선생님 몇 주세요. 진호가요. 진호 담임인데요. 예, 선생님. 진호 담임인데요. 진호가요. 공부는 안 하고요. 학교만 오면은요. 자고요.
시간도 안 됐는데 집에 가는데 어머니 이거 어머니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애 공부에 취미 없으니까 내비두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졸업만 시켜주세요.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자식은 억지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유태인들이 지혜로운 거는 그 달란트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저같이 왜소한 체격이 잠 안 자고 365일 운동한다고 이만기나 강호동같이 씨름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손작업을 하는데 또 재주가 있는 것처럼, 제 딸도 체격이 짙다 보니까 아트에 신의 기술이 있는 것처럼 자기 적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적성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지만 제가 오늘 동영상 내리는 치매의 전쟁에는 누구든 벗어날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치매가 걸리기 전에 병이 나서 빨리 죽으면 좋죠. 근데 오래 사는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뭐 아주 오래전에 치매가 뭔지를 알았어요. 치매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고 고민해 봐야 될 이 대목을 저는 여러분 앞에 두서없이 자신 있게 올립니다. 치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온 치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가족의 피해를 주니까요. 오늘 영상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교수나 학자가 아니지만은 6년 전부터 풍문으로 들었어. 저는 제 귀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변이 있는 것처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챙기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